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3일 오후 9시를 넘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결심을 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직을 떠난 후 1년 반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100이면 100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하루빨리 나서라. 이미 늦었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천천히 나서라. 당신이 해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 각자 다른 의견들이었지만 딱 한 가지 같은 말씀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왜 지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에 들어가려면 좀 더 일찍 갔어야 하고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면 좀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걷게 되는 정치인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 수많은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며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담백하고 이분 모습처럼 잘 정리가 된 깔끔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미사 여구도 없고 그동안의 고민을 정말 진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훈수두기 좋아합니다. 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은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국가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이전 투구도 불사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되고 때론 목숨을 거는 생존 투쟁도 해야 되는 게 북한과 지금 이념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명령입니다.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전 총리 들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게 부질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이 걸어온 길 그동안 말하고 행동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와 거의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나이는 62입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설서까지 쓴 사람입니다. 법무장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위원정당으로 해산, 즉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해산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데 주역이었습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도 사실상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 김정은 집단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공안검사라는 게 저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나와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지금 구속까지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대법원장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특수부 검사 천국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공안부 검사들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안부란 것은 뭐냐 하면은 헌법을 칼로 삼아서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 그리고 김정은 세력을 제어하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응징하는 것이 공안검사의 직분입니다. 한때는 공안검사, 특수부 검사가 한국에서 중요하게 대접을 받았으나 요새 공안검사는 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안보를 위한, 공익을 위한 수사가 아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2월 전당대회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자유한국당을 일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새 얼굴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새 종류라고 합니다. 첫째, 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처럼 무모한 용기를 내야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세 번째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내부의 정체된 의식과 논리를 깰 수 있다 이거죠. 황교안 총리는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행정경험,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직을 대행한 대통령 권한 대행을 6개월 동안 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용기, 신념이 더해지면은 언젠가는 이 헌법의 적을 헌법의 칼로서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 노예들을 해방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하는 한반도의 민주공화국화, 즉 북한의 자유화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공안검사로서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세상을 헌법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 밖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책과 말을 헌법에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기고 일관성이 생깁니다. 지금 헌법이란 잣대로서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점검하면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헌법을 불러내야 할 전문가들, 공검사 출신들, 법조인들,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헌법은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 국가의 독립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토의 보존, NLL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고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수도권 상공에
적을 이롭게 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영토 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말로서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민주적 정당성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가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공안검사 출신, 너희 헌법의 방패와 헌법의 칼을 가진, 헌법을 쓸 줄 아는, 또 이미 서본, 즉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의 칼로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을 해산시킨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반성하고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자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거짓 선동 세력과 싸우다가 스스로 거짓 선동 세력이 된 것이 아닌가 싸워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과연 사실을 지키고 있느냐? 헌법을 지키고 있느냐? 과학을 지키고 있느냐? 문명의 기초인 사실, 법치, 과학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과제는 황교안 같은 새로운 얼굴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달라져야 합니다. 짜증내는 보수, 신경질 내는 보수, 김정은과 싸우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그런 가짜 보수. 좌파가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 하자고 하는 이런 식의 보수가 안 됩니다. 보수의 미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수 우파는 멋지게 보여야 합니다.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위를 알아야 합니다.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수는 살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점잖은 말을 해야 합니다. 보수가 추해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황교안 국무총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승만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독교적 지도자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 땅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꽃피워서 지금 대한민국은 디모크래시 인덱스라는 민주지수 랭킹에서 167개국 중에서 21등입니다. 일본보다 앞서고 미국보다 앞서고 프랑스보다 앞서는 그런 근사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67개국 중에서 167등 최악의 독재는 북한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은 이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로서나 경력으로서나 사람 됨됨이가 격에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대표는 그 정당의 격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격을 보여줍니다. 이 보수의 격을 높이는 보수 우파 자유진영으로 불리는 이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세력의
격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자유통일, 북한 노예 해방을 이라는 목표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놓치지 않고 거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기득권 특권층입니다. 그 특권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선동 언론, 정치 검찰, 정치 판사, 귀족 노조, 제왕적 국회와 대통령, 이런 신양반 세력을 타파하고 그 힘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헌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헌법에 충성하는 그런 자유한국당, 그런 국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황교안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만약 당대표로 출마한다면은 많은 관심 속에서 새로운 자유진영의 새로운 지평이 열림으로써 이제 2020년 4월 총선에서 자유진영이 이기는,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켜내는 이 역정에서 황교안 총리가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